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상품 키워드로 폴더블 폰 라인업 확대, 갤럭시 노트 경험 확장, 카메라 및 AI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홍보 채널은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을 확장하고 갤럭시 노트 경험을 보다 다른 기기들로 가져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1에 갤럭시 노트에서만 쓸 수 있었던 S펜 기능이 장착되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S펜 지원을 갤럭시 S21 시리즈 등으로 확대하면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단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역시 내년에 주목하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초지능, 전문가급 카메라 비디오 역량을 주목할 것을 언급했죠. 최근 보도를 보면 갤럭시 S21 시리즈에는 소니 신형 센서가 투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 21 울트라 버전의 경우 최대 10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망원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온라인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에 또다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 조금 지나 다시 발생한 오류입니다. 지메일 장애는 16일 오전 6시 29분부터 7시 44분까지 1시간 15분가량 발생했습니다. 구글은 공지를 통해 지메일 서비스의 오류 메시지, 심각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약 1시간 후인 7시 44분경 장애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애 원인과 복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카카오톡도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오류를 겪었습니다. 카카오가 실물 지갑을 대체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카카오톡 지갑이 출시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후 더보기 탭에서 지갑을 선택하면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카카오 측은 초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오류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오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넘게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정상화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애플 맥 OS용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애플의 M1 프로세서를 장착한 신형 맥을 지원하는 업데이트인데요. 업데이트에 포함된 오피스 프로그램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원노트입니다. 애플이 권장하는 유니버설 앱을 지원해 M1 프로세서가 장착된 신형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맥 미니에서 기존 인텔 맥보다 훨씬 빠르고 원활한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메일 프로그램인 아웃룩에서는 애플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맥 OS의 업무 및 개인 이메일, 연락처 및 일정 정보를 아웃룩을 통해서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실행됩니다. 영국 왕실에서 독립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스포티파이와 독점 팟캐스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해리 왕자 부부는 연말 초대 방송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해리 왕자는 퇴역 군인을 주제로 메건 왕자비는 성평등 관련 주제의 콘텐츠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9월 해리 왕자 부부는 넷플릭스와도 다큐멘터리와 영화,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자사의 팟캐스트 사업 강화를 위해 여러 기업을 인수함과 동시에 세계 유명 인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를 비롯해 정치, 시사 팟캐스터로 유명한 조 로건, DC 코믹스와 킴 카다시안 등 저명 인사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틈새 시장이던 해외 직구가 올 들어 수요가 대폭 늘면서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직구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11번가는 아마존 상품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난 11월 11번가 아마존 협력을 계기로 11번가 이용자가 아마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쿠팡도 해외 직구 상품 확대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최근 중국 상해에 쿠팡 상해 무역 유한 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판매자를 모은 뒤 현지 상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외 직구 서비스인 로켓 직구를 중국 현지 상품으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도 국내 직구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 8월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고 이어 9월에는 한국 전용 창고와 물류 노선을 도입하며 배송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4조 7,208억 원, 온라인 해외 직구는 9,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과도한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발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나는 누구에게도 이더리움이나 다른 이더리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트위터 지인 중 한 사람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인은 7.9% 이율로 46,250달러를 대출받아 비트코인 2.55개를 구입했습니다. 2026년까지 57,806달러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부테린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비싼 이율로 대출까지 받은 이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는 가상자산 투기화를 누구보다 우려하는 인물 중 하나로 통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19,000달러대까지 오르는 등 가상자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근접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이 검토되는 가운데 대형마트 등에서 장보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수도권 지역 점포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됐지만 생필품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은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롯데마트 매출은 2주 전 같은 요일 대비 13%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생필품인 라면 매출은 31.3% 뛰었고 컵밥과 상온밥, 죽, 스프류는 각각 12.7%, 12.4% 더 팔렸습니다. 화장지와 생수 매출도 각각 37.2%, 7.7% 증가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과일 매출이 3주 전과 비교해 16.7% 늘고 축산도 16.4%, 양곡도 12.5% 더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온 오프라인 매장 모두 사재기나 품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마트 관계자는 사재기가 발생하면 일부 대형 점포에서 줄서기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다면서 물량 수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영업 중단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앞서 코로나19 고비 때의 학습 효과로 차분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16일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하루 전보다 14.97포인트 오른 2771.7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사흘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96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72억 원, 4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도 우위를 지속했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진전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상현 키움증권연구원은 경기 부양책 기대 속에 지수가 상승 출발해 실적 호전 기대가 큰 애플 관련 종목과 대중국 소비재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LG생활건강 등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38포인트 오른 939.65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2년 3월 22일 이후 18년 9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1094.0원에 마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